네, 5.5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5절은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AC 해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커먼 리미터의 픽스 바이어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주어진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의 AC 등가 회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이 세 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 C1이나 C2와 같이 있는 이것은 이제 커플링 커패시터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DC에서는 커패시터가 오픈이 됐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져서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DC 해석은 이게 독립적으로 이 앰프 하나 별도로 따로 띄어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AC에서는 커패시터가 쇼트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C에서는 여기에 있는 AC 신호가 이쪽에 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AC 출력이 AC 신호가 다음 단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DC에서는 끊어지고 AC에서는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이 IO라는 게 RC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설명할 때는 주로 이 VO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정의해 놓고 쓰겠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즉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워도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지우고 유사하게 여기도 이런 건 지우고 네 이렇게 여기도 또 있구나. 여기도 지우고 네 이런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이 IO, 이쪽이 IO.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패시터는 전부 다 AC에서는 쇼트 시키고 전화번은 0볼트로 바꾸고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결국. 네. 그러면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두껍게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지워놓고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네.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취소해놓고 보자. 취소해놓고, 먼저 여기를 지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이쪽 안 지웠네.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VCC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0볼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아이고 하나는 이었었구나 싹 지우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저항을 아래로 내려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저항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내려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R을 앞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TR의 등가 모델로 이와 같이 대체를 하게 되면 커먼 리미터에 대한 모델이죠. 대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지우자. 이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아이고 더 있구나.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네. 요게 앰프입니다. 앰플리파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봤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 이쪽에서 봤을 때의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의 이걸로 쓰자.
이걸로 하자. 빨간색이 날까? 왼쪽에서 봤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간의 볼티지 게인은 VO와 VI의 차이 B가 되겠습니다. 회로도에서 보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 이쪽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이렇게 세 개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주어진 회로를 AC 등가 회로로 만들고 TR을 AC 등가 모델로 대체를 해서 전기 회로의 형태의 등가 회로로 바꾼 다음에 이 내부를 다시 또 등가 회로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각각의 입력 쪽이나 출력 쪽에서 봤을 때 테이블 안의 등가 회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를 먼저 보게 되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전류와 전압의 B였죠. 네. 그럼 이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RB와 베타 스몰 RE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스몰 RE는 뭐 몇 오hm 혹은 뭐 몇십 오hm 정도가 되고 베타는 뭐 100이라든지 이런 정도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몇 K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RB라고 하는 저항은 매우 큽니다. 뭐 몇백 K라든지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병렬 저항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 저항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의 정의를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웃풋 정의가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이 정의에서 요 IO는 아까 제가 했던 요 IO입니다. 예, VO 요 단자에서 들어가는 이 전류입니다. 아까 이 인풋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I와 VI의 B로 되는데 그때 나타나게 되는 임피던스는 여기를 끊어서 오른쪽으로 몽땅다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입니다. 그 등가 회로가 이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과 등가다 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여기까지냐 혹은 여기까지냐 혹은 여기까지냐 이런 거를 문의하는 학생도 덜어 있는데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잘라서 오른쪽 다입니다. 오른쪽 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자, 이어서 아웃풋 임피던스죠. 아웃풋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자, 요 단자 아웃풋 볼티지와 아웃풋 커런트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끊었을 때 왼쪽으로 있는 몽땅 다입니다. 몽땅 다. 예, 전부 다 이쪽.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이 덜어 있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왼쪽 끝까지입니다. 몽땅 다입니다. 몽땅 다. 자, 몽땅 다에 대해서 등가 회로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몽땅 다에서 회로를 구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VI를 0으로 놨을 때 VI를 0으로 놨을 때 라는 얘기는 여기를 쇼트 시킨 거죠. 이렇게 VI는 0.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B와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어서 왼쪽으로 몽땅 다 하게 되면 이 몽땅 다라는 회로는 내부적으로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 AV에 VI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게 GO를 I분의 V로 만들려면 얘가 없어야 되겠죠. 이 VO가 여기 양단에 다 걸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처리한 거죠. 자, 이걸 만약 그라운드가 되면 여기 양단에 여기가 지금 다 그라운드 다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0V면 여기도 0V고 여기도 0V죠. 즉
여기도 0V입니다.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가 얼마일까요? I도 0이겠죠. I는 R분의 V인데 V가 0이니까. 그죠? 이거는 R분의 V. 따라서 IB가 0이죠. IB가 0이면 거기에다 베타로 곱한 값인 이것도 0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전류원이니까 Dependent Current Source죠. 전류가 0이란 얘기죠. 전류가 0이란 얘기는 뭐랑 같습니까? 오픈된 것과 같죠. 오픈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아이고 좀 두껍게 합시다. 한 번에 짝. 네, 진작 이럴 걸. 이렇게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자,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뭐가 있죠? 달랑 요 두 개만 있는 거죠.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 두 개의 병렬 저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이 RC라고 하는 저항은 한 몇 킬로오h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스몰 RO는 앞서서 소개가 됐었지만 몇십 킬로오hm 정도 돼요. 40킬로, 50킬로 뭐 이렇게 큰 저항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이와 같이 근사회로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라는 얘기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뭐라고 했죠?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AV입니다. 볼테지 게인. 자, 볼테지 게인은 여기 VI분의 VO죠, 그죠? VI분의 VO를 구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왼쪽을 보게 되면 VI는 이전압이 VI고 쭉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 전압도 똑같이 VI죠. 다 똑같이 VI죠. 여기도 VI, 여기도 VI가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VI는 뭐랑 같습니까? V는 IR이니까 R 곱하기 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I는. 자, 이번엔 VO를 볼까요? VO는 여기 양단의 전압이에요. 여기 저항 두 개가 병렬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병렬 저항 하나짜리로 봅시다. 하나짜리로.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회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VO, 그죠? 여기가 RC 병렬 RO, 여기가 베타의 IB로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전압과 이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VO는 어떻게 됩니까? VO는 마이너스가 붙고 베타의 IB 곱하기 RC 병렬 RO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B가 AV죠. AV, 아이고, 빨리 썼다. AV는 B입니다. 이거의 B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베타끼리 없어지고 IB끼리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는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R2분의 RC 병렬 R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RC보다 스몰 RO가 훨씬 크니까 이거는 근사시키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픽스 바이어스, 커먼 이미터 픽스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테지 게인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는데 마지막 결과식을 좀 봅시다. 결과식을 보니까 여기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추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이 결과가 분모에 있는 것은 원래 회로도에서 TR의 2m 쪽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가상의 스몰 r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2m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이 이렇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Re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터에 흐르는 DC 전류 분의 26mV라는 값을 갖는 저항이었었어요. 네, DC. 아이고. 네,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포함한 2m 쪽에 있는 모든 AC 등가 저항 분의 컬렉터 쪽에 있는 모든 AC 등가 저항의 비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전류의 비 때문에 그래요. 전류의 비 때문에. 예, 전류의 비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여튼지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더라라는 거죠.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등가 회로로 고쳐놓고 회로를 분석을 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요 회로들을 보고 바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스몰 RE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TR이 커런트 게인이 베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임피던스니까 갈라지죠, 그죠? 갈라지니까 이거랑 이쪽에 등가 저항이 두 개의 병렬이네. 이쪽의 등가 저항은 2m 쪽에 있는 거는 베이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베타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이거는 요거랑 대충 비슷하겠네. 값의 크기 관계로 봤을 때 라는 걸 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유사하게 아웃풋 임피던스 이쪽에 가니까 쭉 갔을 때 갈라지네? 이쪽이랑 이쪽이네? 근데 이쪽은 스몰 R5죠. R5. 따라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거랑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자꾸 잘못 쓰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렇네. 왜냐면 이거 몇 K이고 이건 4, 50K가 되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AB는 VI분의 VO를 얘기하죠. 그죠? VI분의 VO인데 쭉 가서 여기 저랑 다 똑같죠. 이 사이에 있는 저랑 어디나 똑같죠. 여기도 쭉 가서 여기나 다 똑같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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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비입니다. 즉 VI에서 VO까지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같냐면 베이스에서 측정했을 때 AC 전압과 컬렉터에서 측정했을 때 그 AC 전압의 비랑 같다는 거죠. 근데 이 비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저항분의 이쪽에 있는 저항의 비랑 같네 라는 거죠. 이것분의 이것.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빠졌죠. 뭡니까? 마이너스가 붙네. 위상이 반대가 되네 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회로를 딱 보고 그냥 등가율을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겼던 그 등가 회로로부터 우리가 구했던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회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즉 근사화까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사화까지 적용했을 때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5죠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는 저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와 같이 생긴 앰프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여기만 딱 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앰프에 해당되는 것을 등가 회로로 대체한 겁니다. 등가를 대체하려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등가 회로를 바꿔놓고 이거를 다시 또 테이블 안 등가 회로에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을 활용한 이 세 가지 파라미터만 알면 되는 회로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로드 쪽이나 혹은 인풋 쪽에 뭐 이런 게 연결된다든지 예, 그랬을 때 영향을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회로가 간단하니까 아주 간단한데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무조건 다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때마다 영향을 분석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만약에 복잡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간단한 세 개로 나타낼 수 있는 등가 회로를 하게 되면 그 원래 내부 회로가 아무리 복잡했었다 할지라도 바깥에 있는 저항 성분에 의한 영향 같은 것을 반영해서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네, 지금까지는 픽스 바이어스 회로의 내부 해석, 등가 회로로 하는 거죠. 해석하는 것을 교재에 주어진 방법을 그대로 썼었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끔가다 학생들이 조금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이거를 AC 등가 회로로 바꿔놓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데 앞서 했던 것처럼 이 인풋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II분의 V라고 하는데 I가 여기 왜 흐르냐, 여기 끊어져 있는데 0이 아니냐 라든지 그 다음에 빠졌네요. 여기 IO분의 VO가 GO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지우면 됩니다. 이거 네, 지우면 됩니다. 야 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I로 나누냐, 분모로 0이 돼버리는데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가끔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 인풋에다가 그냥 여기 VI라고 하니까 그냥 VI를 연결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고 II분의 VI를 구하면 그게 GI가 됩니다. GI는 II분의 VI. 네, 이렇게 구하면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GI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몽땅 다 있는 몽땅 다 전부 다에 대한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때도 여기다가 V를 연결하고 그때 또다시 여기가 IO죠. VO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것도 안녕합시다.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물론 그때 VI를 날리면 되겠죠.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때 IO분의 VO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GI는 IO분의 VO인데 VI가 0일 때, 즉 이걸 0V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AV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풉니다. 이대로 주어진 대로 풀어서 어떻게 풀게 되냐면 최종 결과식을 요거 두 개 변수만 살려 넣는 거죠. 변수는 요것도. 그래서 결과식을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리하게 되면 V는 어쩌고 저쩌고 I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의 형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네모에 해당되는 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고 세모에 해당되는 게 AV 곱하기 VI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솔루션을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방에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가율 형태를 다 만들 수가 있다. 대체할 수가 있고 등가 회로까지 구해지게 되면 밖에 로드가 어떻게 변할지 혹은 입력단에다가 앞단에다가 어떤 저항 성분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페이즈입니다. 페이즈. 이 커먼 이미터는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 입력이 커지면 출력은 작아지고 입력이 작아지면 출력은 커지고
위상이 반대가 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AV가 마이너스가 곱해졌었죠. 따라서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혹은 똑같은 얘기를 180도 위상차라고 했었죠. 제가 그전에도 사인이나 코사인은 플러스 180도가 되거나 마이너스 180도가 되거나 혹은 거기에 360도의 n배 자연수배가 되거나 정수배랑 똑같죠. 예, 그것은 다 똑같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DC는 바이오스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AC는 거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풋에 어떤 DC 전압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갔다고 합시다. 예, 전압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베타배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전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의 전압도 DC 값이 있었을 텐데 여기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면 여기 전압이 더 커지게 되겠죠. VRC가 이게 더 커지죠. 이게 더 커지면 요건 일정한데 요걸 뺀 값이 VO잖아요. 따라서 이게 커지니까 VO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면 줄어들고 줄어들면 늘어나고 하게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상이 반전되는 게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 강의 하다 보면 현강하면 다 학생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스스로 그거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납득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자기께 되는 겁니다. 예, 남들이 하는 말 혹은 책에 써 있는 말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 근거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쑥쑥 자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제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건 간단한 누메리컬 exampl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만 두들겨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취해야 될 정보는 뭐냐면 RO가 무한대일 때하고 RO가 50kΩ일 때 이 두 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무시해도 되느냐, 무시하면 안 될 정도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처음에 인풋 임피던스가 나왔습니다. 자, 인풋 임피던스 봤을 때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봤어요. 근데 이걸 알려면 스몰 r1을 알아야 되고 스몰 r1을 알려면 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값을 알려면 이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DC 전류라고 했죠. 따라서 DC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DC 해석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전류가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스몰 r2 값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대입해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스몰 r는 대략 한 15옴 원절이죠. 베타는 대략 100 원절입니다. 따라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1K 원절이가 되겠죠. 근데 RB는 보세요. 굉장히 크죠. 아까 제가 앞서에서도 제가 몇백 K 뭐 이런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크니까 이스나만합니다. 네, 이스나만하. 그래서 이렇게 근사해도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유사하게 아웃풋 임피던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사를 하나, 이 두 개를 근사를 하나 거의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RO가 50K나 RC는 3K밖에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돼. 거의 뭐 20분의 1 가까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미미하다. 실제로 그러냐를 봤더니 실제로 별 차이 없더라 라는 거죠. 게인을 구해도 별 차이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RO가 50K 정도인데 이거를 일일이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나 이거를 무시해서 계산을 하나 별 차이 없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시해서 하면 훨씬 편리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5.6절 볼테이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는 해석이
중간닭이 어떻게 보면 중간닭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터에 커패시터가 이미터 저항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예, 바이패스라는 커패시터가 뭐냐면 이제 이따가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를 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뭐 말 그대로 신호가 일로 바이패스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안 가고. 예, 바이패스 커패시터인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예, 이게 만약에 없으면 회로가 앞선 픽스 바이오스 회로하고 달라지게 되겠지만 이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커패시터는 DC에서는 오픈이지만 AC에서는 쇼트가 되겠죠. AC에서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병렬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병렬 저항은 0옴과 R2와 병렬이죠. 그래서 R2와 병렬 0옴입니다.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싹 사라지고 여기가 몽땅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C 등가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커패시터는 쇼트고 여기는 그라운드하고 붙게 되겠죠. 0V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AC 등가 회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그라운드를 아래쪽에 놓는 거를 선호하니까 단지 선호하는 것 뿐이죠.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이것도 밑으로 내려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TR을 커먼 이미터 TR의 RE 모델로 AC 등가 모델로 이와 같이 대체를 하게 되면 이 회로에 대한 AC 등가 모델이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아래 회로와 같이 됩니다. 자, 아래 회로와 같이 되면 여러분들이 눈에 익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면 앞서 했었을 때는 여기가 RB였고 이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RB가 R1으로 바뀌고 노테이션만 바뀌었죠. 그리고 옆에 R2가 살짝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R1, R2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자, 이렇게 하나의 저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지워도 그래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지워도 괜찮겠죠. 근데 이렇게 회로를 바꿔 놓고 보면 이게 픽스 바이오스랑 똑같죠. 픽스 바이오스는 여기가 RB였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는 여기가 RB였던 게 지금은 R1 병렬 R2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앞서 픽스 바이오스 회로를 해석했던 결과에 RB 자리를 전부 다 R1 병렬 R2로 대체를 해주게 되면 모든 결과가 그대로 통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픽스 바이오스는 이랬던 것이 지금 볼티 디바이드 바이오스 회로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터 쪽에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었던 경우에는 요것을 이렇게 대체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앞에서 했었던 RB 자리 대신에 이 저항으로 대체를 다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RB 자리를 이렇게 대체하고 앞서 있었던 거 아웃풋 임피던스는 그대로 있고 앞서 있었던 볼티지 게인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즈 해당되는 것도 같습니다. TR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가 있으면 입력이 베이스로 들어갈 때 컬렉터는 반대가 되고요. 역상이 되고 이미터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